잘하니까 믿고 맡긴다고요? 좋게 말하면 위임과 기회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거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일 잘해서 일을 떠안고 착하니까 남들 도와주고 성실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 이 회사에서 대체 왜 나만 이렇게 바쁠까 싶다면 오늘의 영상을 꼭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입니다. 직장인들 중에서 나는 일이 안 바쁘다, 일이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도 야근으로 이어지는 일도 정말 많죠. 그 중에서도 유독 이 회사 안에서 나만 바쁜 것 같다, 나한테만 일이 몰린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나 말고도 이 다른 직원들도 있고, 이 회사에는 엄연히 업무 분장이라는 게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일이 쏟아지는 걸까요? 이 회사에서 나만 바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일을 잘해서 다음 단계의 일, 더 고차원적인 일로 성장해 나가는 건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저 양만 늘어나는 경우가 정말 최악이에요. 회사 업무 분장도 처음에는 직원들 간에 서로 엇비슷했을 겁니다. 적어도 연초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일을 하면 할수록 누군가 특정 인물에게 일이 점점 몰리게 돼요. 왜냐면 저 직원한테 맡기면 이틀 이상 걸리는 일이 이 직원한테 맡기면 반나절이면 해결이 된단 말이죠. 리더가 좀 기다려주면 좋은데 회사 일은 왜 그렇게 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 건지, 리더도 마음이 조급하니까 일 잘하는 사람에게 자꾸 일을 더 주게 됩니다. 잘하니까 믿고 맡긴다는 이 좋게 말하면 위임과 기회이고, 이 나쁘게 말하면 이거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또 그 기대와 부담에 자신을 막 더 갈아넣게 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옆에서 전전긍긍 하고 있는 후배를 보면 마음이 불편해서 일에 집중이 더 안 된대요.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일이 많을 텐데 요청도 안 했는데 본인이 먼저 가서 해주기도 합니다. 뭐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줬으면 좀 쿨하게 떠나야 하는데 그걸 잘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봐줘야 이 마음이 편한 거죠. 이걸 내팽개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도움도 정도껏 해야 하는데 자꾸 도와주게 되면 상대방도 어느새 알아요. 자기가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서 해야 할 일도 저 유니세프 같은 이 선배에게 요청을 하면 금방 해결될 거라는 걸 아니까 자꾸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면 또 거절하는 게 더 찝찝하고 피곤하니까 가서 또 해줍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일이 계속 쌓이고 도움받는 사람은 업무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니 그 누구에게도 좋은 상황은 아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이 나만 바쁜 사람들이 과도한 완벽주의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완벽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완벽만이 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고 노래에 강약, 중강약이 있는 것처럼 업무에도 완벽을 기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이 조절이 필요합니다. 대외 보고 자료나 계약 관련 업무는 좀 꼼꼼하고 이거 완벽하게 해야겠지만 팀 내 공유형 자료나 내부 브리핑은 속도와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전사 연말 송년회 장소는 신중하게 정해야겠지만 팀 회식 장소는 그때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조금만 덜 바빠지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성과는 유지하되 시간은 확보하자입니다. 일부러 일을 못할 필요는 없어요. 일을 잘할수록 더 시키니까 대충 하자, 일부러 실수하자, 이렇게 흑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나에게도 손해입니다. 원래처럼 잘 하되 너무 빨리 할 필요는 없어요. 남들 이틀 걸리는 일을 내가 반나절 만에 끝냈었다면 이제는 하루나 하루 반나절 정도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게으름이 아니라 전략이자 속도 조절이에요. 그럼 남는 시간에는 노냐? 뭐 조금 노셔도 되긴 하는데 이 조금씩 비는 시간에는 미래를 위한 일을 하는 겁니다. 바빠서 차마 신경 쓰지 못했던 연간 업무, 나중에 뭐 보고서나 강의 자료로 쓸 수 있는 뭐 사례를 정리한다던가 뭐 이런 노하우와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장기적인 업무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장기적인 업무 체력의 토대가 되어줄 겁니다. 당장의 일을 지금 잘하는 사람에서 업무 전반에 큰 그림을 보는 사람으로 가는 길이 되겠죠. 두 번째는 도움을 요청받으면 경계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원래 부탁하는 사람들은 다 급하다고 합니다. 그 말대로 하면 나는 모든 일을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계와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여기까지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처리 후에 제가 검토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최소한의 울타리를 세워놔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보다 남의 일 먼저 해주다 야근까지 할 그런 상황이 오면 절대 안 되죠. 물론 뭐 회사의 존립이나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무엇을 돕고 무엇을 거절할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완벽주의를 좀 내려놓기 요겁니다. 어떤 업무에는 세밀한 업무 완성도가 요구될 수 있고 또 어떤 업무는 큰 틀 안에서 빠르게 완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죠. 완벽하지 않다는 게 부족함, 대충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때로는 효율과 유연함이 더 우선시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대부분의 완벽주의는 이 남들이 봤을 때는 또 그렇게까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보고서를 오늘 제출하는 거랑 좀 더 완벽을 기해서 내일 모레 제출하는 것의 이 결과값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저도 늘 완벽한 유튜브 원고를 쓰고 싶지만 그럴수록 시간만 끌고 영상 업로드만 더뎌진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 원고를 어찌어찌 좀 꾸역꾸역 완성한 입장에서 해본 말입니다. 그렇다고 대충 쓴 것은 절대 아니니까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나만 바쁜 게 내 잘못은 아니에요. 일을 잘해서 일을 떠안았고 착해서 남들 도와준 거고 책임감이 있어서 업무를 내려놓지 못했을 뿐이죠. 이건 잘못이 아니라 선한 능력자, 직장인이 방향을 잃은 것 뿐입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조금만 다르게 써보는 건 어떨까요? 빨리보다는 좀 더 깊게, 돕기보다는 함께, 완벽보다는 현명하게, 이렇게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